응급차가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의료진이 음악 카트를 끌고 응급차로 향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음악 카트에 몸을 맡기자 의료진이 감염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카트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중증 환자 격리 치료실까지 감염을 막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환자를 옮긴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벗고 소독합니다. 음악 카트 그 자체가 또 산소를 이렇게 주입해도 그죠? 그 안에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땀 많이 흘리면 이게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4월 10일) 현재 코로나19 확진 중증 이상의 환자는 80여 명. 이 가운데 20여 명이 이곳 경북대 병원에서 중증 감염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주간 방송사 KBS는 지난달 말 한 주 동안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최전선인 이곳에서 의료진의 사투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른 아침 위중 환자 치료실 안에 수십여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습니다. 의료진 교대에 맞춰 밤사이 위중 환자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조치 사항을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음압병동에 들어갈 의료진들, 호흡기가 달린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이들과 함께 들어갈 촬영 기자도 방호복을 입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이거 손 대면 안 되거든요. 땀 흘러도 이렇게 딱 이러면 이게 오염되는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압병동에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장비 감염 등의 우려 때문에 취재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기본 장비는 저기 들어가면 일단은 감염된 걸로 보니까 못 나오는데 뭐 고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필요 시에는 모든 걸 다 소독해서 밖으로 빼고 있고요.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처방과 조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기계 후드 같은 거 달고 이러면 엄청 부딪히고 다 모니터 이런 거 다 달고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힘들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구역질하고 어지럽고 그래요. 처음에는 1시간 들어가도 힘든 것들이 2시간, 3시간 들어갔다 와도 물론 힘들지만 이제는 이제 견디는 힘이 이제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음압병동 안에서 수시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할아버지, 자요? 팔 들어보세요, 팔 들어보세요. 아이고, 꿈틀꿈틀해서요. 혹시 운동해요? 잡았다, 풀었다. 돌아봐요. 다리 좀 볼게요. 욕창을 막기 위해 환자의 몸을 돌려주고 몸을 씻어주는 건 중환자실의 일과입니다. 우리 환자분 발전만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게 해드릴게요, 밑에. 알았죠? 됐죠? 머리 안 들어볼까요? 머리 들고 대변이 좀 볼게요. 올라갈까요, 선생님? 팔도 좀 움직여봐요. 다리 좀 움직여보자. 팔 움직여봐. 믿어요, 우리? 그럼. 이야, 대단하시다. 도와주셨다. 어머니 아파요? 아파? 물 한 번만 더. 안 아프죠? 시원하지? 어머니 곧 집에 가시겠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 4명이 정도 이렇게 조를 이뤄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어주고 닦아주고 욕창 소독해주고. 그래서 욕창이 굉장히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도 문제지만 이제 욕창으로 인해 가지고 또 폐혈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게 또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중환자 간호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위급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로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만원경으로 환자와 기기들을 확인합니다. 기계를 담당하는 간호사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또 대하는 간호사들도 있는데 일일이 들어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있어. 일단은 여기서 조금 먼 거리에서는 일단 망원경을 사용해서 일단은 뭐 기계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 처치약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유리창 격벽에 급하게 글씨를 씁니다. 의사가 긴급하게 요청할 때는 무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증 폐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형 엑스레이 투시기를 가져와 환자들의 폐 상태를 관찰합니다. 위중 환자들은 호흡 능력이 떨어져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가 중요하지만 병을 이겨내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충분히 호흡해야 합니다. 호흡기도 산소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뭐 100% 쓰다가 서서히 위닝할 때 뗄 때쯤 되면은 산소 수치를 많이 낮춥니다. 처음에는 기계호흡으로 하다가 본인 자발호흡과 기계호흡을 섞어서 하는 모드로 바꾸다가 마지막에는 자발호흡을 하고 기계는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호흡이 충분히 자발호흡이 가능한 시점에 인공호흡기를 떼게 되거든요. 저기는 지금 때가 1분이거든요. 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얘는 계속 나와요, 어머니? PK 못했다고요? PK 저희 할게요.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는 그냥 옆에서 보조적으로 있었고
본인이 충분히 이제 자발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오늘 이제 스스로 본인 호흡이 원활하게 잘 되니까 이제 오늘 떼신 거거든요. 위중 환자들이 자가 호흡을 할 정도로 회복되면 일반 중증 환자들이 있는 격리병실로 이동합니다. 어머니, 이제 1번 매주 가시네요. 좋겠다. 잘 가세요. 건강하시고 집에 가세요. 알았어? 어머니, 연다가 얼른 퇴원하셔야 돼. 어? 그러나 한 환자와 연결된 모니터에서 비상 경고음이 계속 울립니다. 환자의 호흡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경고입니다. 산소 호흡량을 늘리기 위해 약을 긴급 투입합니다. 의사쌤도 이제 폐가 워낙 나쁘니까는 그게 이제 해도 환자가 이제 살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한테 설명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사가 보호자에게 급히 전화를 겁니다. 고령의 환자신데 경과 호전과 악화를 좀 반복하시다가 어제부터 좀 많이 나빠지셨거든요. 일반적인 중환자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좋아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고령인 환자분들이 많아서 조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보호자들이랑 통화할 때도 좋은 말씀을 잘 못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답답하고 조금 저희가 아직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강력한 이렇게 치료약 같은 게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사흘 뒤 취재진은 80대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또 면회를 쉽게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환자들이 사망하실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래도 중간에 면회라도 자주 하고 하면은 돌아가시더라도 아쉬움이 덜 남을 것 같은데. 최근 한 방사선 학회지에 실린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폐흉부 X선 사진입니다. 폐염증으로 조직이 딱딱해진 부분이 무려 55.8%로 허옇게 보입니다. 정상적인 폐세포가 파괴돼 숨을 쉴 수 없는 저산소증 상태입니다. 때문에 폐렴 등을 앓는 위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산소를 제대로 호흡하게 하면서 면역을 기르는 겁니다. 병원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산소요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폐렴이 진행해서 폐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는 게 잘 안 될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더 중증으로 넘어가면은 어떨 때는 인공호흡기를 달기도 하고
또 다른 장기까지 손상을 받으면 투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산소가 떨어져서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저산소증을 극복시키는 치료로 산소요법을 산소 코로 하기, 마스크로 하기, 고위량으로 하기, 인공호흡기로 하기, 에크모 하기 이런 단계들로 이분이 폐가 망가져서 숨을 잘 못 쉴 때 우리가 견디게 하는 이 치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최대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환자용 음압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월까지 3개이던 중환자 음압 병상을 3월에 12개로 늘렸습니다. 중환자실은 3월 1일부터 했고요. 옆에 이제 더 환자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옆에 더 증축을 한 겁니다. 옆에 간 중환자실은 3월 1일부터 했고, 뭐 시간을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환자와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다 갖추고 해야 되니까 진짜 3일 밤낮을 중증 환자지만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음악 격리병동을 찾았습니다. CCTV를 통해 각 병실의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 선생님 좀 이따 들어가실 거거든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환자를 보러 가는 간호사들은 5단에 아이스팩을 챙깁니다. 안 넣으면 땀이 너무 기울어져서 이 부담스럽더라고. 이거 안 하면 이 주머니하고 바지에 다 넣어야 돼요. 들어가시죠, 저랑. 네. 이거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에어컨인데. 갑니다. 진찰 의사를 따라 격리병동으로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열을 합니다. 많이 아팠어요. 자, 반을 뽑습니다. 열어주세요. 잘해요? 사무소 갈게요. 네, 사무님. 어머니 이거 D열? 예? D열. 이렇게 말고, 이렇게 손끝으로. 네. 5분 동안. 네. 다 했어요. 눌러요. 다 했죠? 자, 어머니 D열입니다. 손 잡아주세요. 반을 뽑습니다. 5분 동안 D열입니다. 아버님 목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숨쉬기가 좀 힘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응급실에 왔거든요. 응급실에 3일인가 있다가 정신을 옮겼는데 상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오늘 코로나 치료를 채취해 갔을 거네. 이제 엉덩이 놓아야 된다. 아버님도 얼른 태어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거의 처음에는 지금은 좀 오래 있기는. 지금은 또 약간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완전히 정신병 걸릴 뻔했죠. 그리고 근데 면회도 안 되지. 가족들도 다 격리돼 보지. 신장 투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에게는 보다 각별한 주의를 쏟습니다. 근데 왜 할머니 TV도 나와 있는데 TV도 좀 틀어줄까? TV 안 봐요? 심심할 텐데?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간호사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나빠지는 걸 더 중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저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혼자 있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말이 많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열성하게 되면은
이틀에 한 번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인데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라 일반 병원에서는 처치를 받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바이러스 치료에 투석까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 떨어질 때 괜찮은 증상이 있어요? 없을까? 모르겠어? 저희들이 투석을 해놓고도 투석 간호사가 4시간, 5시간 동안 환자 옆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진복을 입고 투석 간호사는 한 명인데 4-5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밖에서 이렇게 사람 없어도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바로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병을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악화나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보고 특히나 지금 혈압이 낮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만약에 너무 안 좋아졌을 때는 여기 안에서 심정지라던가 뭐 그런 거 왔을 때 사실은 이 레벨기를 입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주위에서 보고 있고 그런 거 잘 입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힘든데 이거 계셔보시니까 좀 안 힘드시죠? 저도 안 힘들어요. 격리병동 근무를 마치고 온 한 간호사. 아이스팩을 머리에 얹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세요? 네, 그 안에서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고 저희는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헤어캡에 후드를 쓰고 있으면 여기 열이 진짜 많이 찌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제일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열 좀 식히고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 섭취 좀 하면 조금 살 것 같아요. 교대로 격리병동 안으로 들어가는데 감염을 막기 위해 서로 꼼꼼하게 복장을 점검해 줍니다. 방호복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데 한계가 있어 마음은 더 답답합니다. 일단 장갑을 2개 벗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때도 감각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더뎌요. 손이 되게 느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N95를 끼면은 말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을 많이 못 해드려요. 숨이 너무 차서.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말씀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감염병이 최소 접촉이 원칙이라서 아무래도 오래 있기도 힘들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격리병동에서 회복한 뒤 퇴원을 준비 중인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는 거 아세요? 네. 네, 오늘 방송국에서 나왔네요. 퇴원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여기 나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집에 가서 목욕탕에 갔다가 하고 물구경을 6개월, 3개월 먹었어요. 3개월.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뭐야, 다 똑같지만 가자 그런 거야. 많이 못 보셨죠, 한동안? 그렇지. 예. 자강 고맙습니다. 이제 병실에 나섭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번 더 닦아갖고 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르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병원 가셔서 치료 잘 받으세요. 뭐 이제 저기서 끝나는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일찍 아버님 1층에서 아버님 만날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보호자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걷기가 힘드셔가지고 조금 걷는데 조금 다른 점 주셔가지고. 그리고 아버님 기준품이고요, 핸드폰이랑. 이거 퇴원 교육으로 설명하는 거. 조심하실 거랑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 다 적혀져 있고.
보호자분 잠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버님 꼭 가는 병원에 요 의뢰사랑 영상 주시면 되시고, 아버지 점심약. 예, 약은 저녁부터 드시면 되시고, 좋은 약은요. 기분 어때요, 아버님? 기분이? 기분 괜찮으세요, 아버님? 지금 아버님 마스크 꼭 쓰고 손 잘 씻고 하셔야 돼요.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나가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취재진은 중환자병동에서 감염 치료를 받고 퇴원했던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다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때문에 지난 3월 초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특히 산소 호흡량이 크게 떨어져 의료진이 걱정을 했습니다. 경대병원에 왔을 때는 꼭 그걸 물어봤거든요.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슴이 답답하지 않느냐? 숨쉬기에 곤란하지 않느냐?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환자실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를 옮겼어요.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너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다 혼수 상태에 있는 분들만 있는 거예요. 하루를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선생님한테 면담을 좀 신청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중환자실은 이게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심적으로 이렇게 깔아앉고 이 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소변줄도 차지, 뭐 기저귀도 차고 이러니까 완전히 제가 이제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자기가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시는데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루 이틀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하시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면 다른 격리실에 옮겨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올라왔죠. 거기서부터 또 열심히 또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약도 잘 먹고 밥도 뭐 충분히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한동안 최대한 먹고. 이렇게 용기를 얻은 끝에 일주일 만에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용기를 잃지 말고. 코로나19 감염증에 딱 맞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약물 이름이 전 세계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아직은 모두 시험 단계일 뿐입니다. 의료진과 연구진들은 우선 약물 재창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은 이미 약효가 검증돼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약물의 새로운 약효를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약물 개발의 시간을 앞당긴다는 것이 약물 재창출의 가장 큰 매력이죠.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싸움은 소리 없이, 하지만 어느 곳보다 치열하게 이곳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3등급 실험실. 연구진은 벌써 몇 달째 이 고립된 공간에서 바이러스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더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공간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이런 거 다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드시게. 늘어선 냉동고에는 각종 질병에 쓰이는 약물 1,500여 종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그래도 국내에서 파스텔드가 이 중 코로나19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을까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를 보관하고 있고 단순히 한 세트가 아니라 신약의 후보 물질, 그다음에 치료제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게 가장 최선일까,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를 골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봐야죠. 한 타겟 하나만 아니면 그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을 수 있어요. 여러 타겟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타겟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쉴 새 없이 치료제 찾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환자들의 눈앞에 둔 의료진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약을 써도 좋다고 보건당국이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 이렇게 하는 칼레트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약으로 알려져 있는 크로킨 계통의 하이드록시크로킨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 또한 이 바이러스에 실험실적 효과가 있어서 쓰게 되는데 저희들 병원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렘데시비어라는 그 임상시험약이 있습니다. 그 에볼라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3곳 정도가 그 임상시험에 있고 또 다른 곳들은 또 임상시험약을 시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때 코로나19 확진자였던 김종명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3주 전 최종 완치 판정을 받은 김 씨. 오늘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기꺼이 헌혈했습니다.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완치자의 혈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 혈장을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2명의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했습니다. 환자가 나빠지는 게 그 바이러스가 그 폐를 공격해서 그렇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이 과도하게 생겨서 폐가 나빠지는 두 가지 바이러스의 염증도 잡아야 되고 바이러스도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염증을 잡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고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혈장 치료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썼더니 환자가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이제 막 병에서 회복한 이들에게 피를 뽑아 기증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를 주도했던 의료진은 완치자가 회복된 뒤 일정 시간 안에 기증하지 않으면 혈장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중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또 의료기관 이런 데가 뭔가 네트워킹이 돼서 기증자가 그 성분연혈을 해주고 그거를 중환자에서 치료 필요로 하는 치료기관이 또 받아서 쓸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회복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그분들은 또 항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형성되고 없어지기 전에 그 시기에 이제 그 성분 현혈을 받아놔야 되는데. 감염병 지정병원인 대구의료원입니다. 병원 입구엔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의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정명희 교수가 어린 환자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냄새 잘 맞지? 그치? 입맛도 괜찮고. 아픈 데는 없나? 주중엔 소아 환자를 진찰하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합니다. 자, 이따 또 보자. 그러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그러자. 네. 일요일엔 코로나 경증 환자를 돌보는 생활치료센터에 이렇게 나와 의료봉사를 합니다. 오늘은 대구의사회 동료들과 함께 환자들의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원장님, 저 누구 가실 거예요? 우리 2에 2. 우리 2는 분명해요. 2에 2에 1. 네. 2에 2는 그 샘플은
8개. 네. 아, 코만 하나. 코하고 입만 하면 되고, 예. 한 명은. 예. 학생이 한 분 계시고 남이다 사진 원사 선생님, 문제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고생하십시오. 안전세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가져오면 돼요, 이거? 지난주 처음 여기 왔었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 이제 대구 의료원 자체에서 또 소개 줄여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당직을 이제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하고, 그 이튿날 하고, 그리고는 밤에 이제 집에 가면 잠깐 자고, 이튿날 또 당직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쯤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고는 12시간, 한 사람은 24시간 하던 거를 이제 12시간 나눠갖고 그렇게 하고 인력 지원도 좀 되고, 어제는 우리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선별을 제가 당직을 썼거든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보고, 그리고 집에 가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일요일날 근무하시겠고. 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어요. 언제 뭐 이렇게 딱 기력이 없어질 줄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말 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서. 지난 3월 8일 경북대 기숙사의 문을 연 제2생활치료센터는 기숙사 방을 경증 환자들의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370여 명이 들어와 보름 만인 3월 22일까지 몸이 회복된 210여 명이 퇴소하고 14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을 개조한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입니다. 대구시 병원 의사들, 공중보건 의사들, 전국에서 온 간호사들이 상황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오늘 보내주신다고? 생활치료센터장인 이재태 경북대 의대 교수는 사무실도 없이 상황실 한켠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9명 1센터에서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명 중에서 여기 따로 센터장님 자리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제 컴퓨터 가져와서 그냥 제가 하고 있고. 퇴소 환자들에게 격려의 글을 보내고 그들의 답장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30개 왔네. 아직까지 들렀으니까. 감사의 편지가요? 치료센터. 이건 센터장님이 보내신 거. 그렇지요. 제가 퇴원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아무래도 젊은. 거의 다 한 60% 이상씩 됩니다. 젊은 여성 신천지. 코로나 양성 판정 죽는가 싶었는데 자기가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했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을 담아있지만 좀 더 긍정적 생각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연세 많은 분들은 못 쓰니까 이게 남겨두고 하는 거죠, 방에다가. 직접 손으로 잡히는? 이분처럼 잘 못 쓰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찍어가지고 이제 쓰고 그렇게 합니다. 눈물과 외로움, 웃음을 보낸 시간들. 이번에는 언제든 한마디라도 주세요. 지난 3월 초 공중보건의사로 일을 시작한 이들도 여기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구에 이제 전 달서구 보건소였나? 거기를 발령받았다가 전날에 이제 경북 기숙사로 이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얘기 듣고 그렇게 바로 온 거예요, 여기를? 3월 5일날 3월 9일날 그래도 이제 거의 온 나라가 아니고 거의 전 세계 이슈인데 저희가 대처를 좀 잘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좀 선발대처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뭐 조금은 자부심이랄까 뭐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검체 최소자. 최소자. 이 목을 안경으로 쓴 거 괜찮나요? 예. 안녕하세요. 지각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오늘 오세요. 네, 아침 이렇게 가져가는데 바로 남았어요. 저희가 도표에다가 그냥 꼭 하셔야 되는 게 적혀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그 도표에 써 있는 이름만 해주시면 돼요. 뭐 가다가 이분들 만날 수도 있어요. 예. 배가 살살하고 기분 나쁘래요. 그래서 혹시나 살살하면 드시라고 그냥 챙겨드리면 될것 같아요. 사진아 선생님, 강다현 선생님, 준비됐어요? 출발. 한 번은 이제 목 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긁고 한 번은 이제 코 총해가지고 이렇게 긁고 이렇게 한 번씩 각각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체를 가지고 나오면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샘플을 위에. 오케이. 됐어요. 몇 개? 17개, 21개요. 넣었어요. 검체가 최종 이제 확인을 하면 통을 들고 나와서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여기 있는 앰뷸런스로 실어서 경북대병원에 검체 검사할 수 있도록 이송합니다. 빨리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환자들도 검사 결과를 빨리 볼 수 있고 또 격리 해제돼서 퇴소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건 없습니다. 힘든 건 없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저희는 행정직으로서 열심히 어시스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게 걷는 게 제일 위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검체 진단 결과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퇴소합니다. 그간 참았던 두려움에 울음이 복받치기도 합니다. 무균 소독실을 통과해 생활치료센터를 나갑니다. 자신들을 돌봐준 의료진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눕니다.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전화하셔서 저희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시고 말 상대도 해주시고 하셔서 감사했어요. 길게만 느껴지던 격리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4월 3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의료인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19일 취재진이 경북대 병원에서 촬영을 시작하던 날 입원한 허용구 원장이었습니다. 60세 내과 의사였던 고인은 지난 2월 말 진료 중에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 동료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의료인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의료인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정오엔 경북도청과 각 병원에서 숨진 의료인에 대한 추모의 묵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또 다른 환자의 장례식. 가족들은 환자가 숨을 거둔 뒤에도 직접 대면을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면은 이제 시에서 그 화장장에 섭외를 해가지고 이 가족분 중에 한 분이 그 대표자로 해가지고 그 운구차에 탑승을 하시고 그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는 미리 그 전에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바로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족은 장례식마저 치르지 못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경북대 위중환자 음압 병상에는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는 20대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면역이 과잉 반응해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히는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생명이 위독해져 혈액산소 공급 장치인 에크모를 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고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에크모를 끊었고 투석하는 것도 끊어서 폐도 좀 더 깨끗해 보이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중증을 앓고 계시지만 열심히 치료해서 호전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대구와 같은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코로나 환자 담당 의사들은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에크모 장비나 중증 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더 충분하다면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이 좀 더 생존할 기회를 더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음압 병실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급조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중환자 전문 인력, 인공호흡기 포함한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닥쳐올 수도 있는 대량 감염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게 코로나19의 특징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안정적이고 공급이 잘 될 것 같지만
갑자기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유행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충분히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구나 우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나 인공호흡기가 충분히 돌아갈 것인가. 지금부터 관련된 당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 그립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끝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counting all the things that make you happy? Are you counting all the days that 지난 4월 4일까지 코로나19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사는 7명, 간호사는 59명으로 추정됩니다. but sometimes it doesn't show for 엄마 여기 코로나 환자들이는 음악방송으로 하면 되겠다 얘기하니까 그전에는 엄청 니는 안 된다 막 그래놓고 이제 제가 막상 파견되니까 오히려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자랑스럽다고.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love can take away, but there's no use in counting yesterdays. 시사기획창 제작진은 취재에 협조해준 병원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ll this counting days just turns to numbers, but every second makes another street. This thing called love. There's no use in counting yesterdays.